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4월 14일입니다. 오전 9시 41분. 자, 오늘은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제가 오늘 휴무예요. 휴무. 그래서 이 시간에 방송을 하나 해드립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거 남겼죠. SPX는 4,400이 바닥이고 더 내려가도 이제 얼마 안 빠진다 말씀드렸죠. 목요일이면 오늘 이제야. 오늘이죠. 오늘 새벽, 그러니까 우리나라 날짜로는 금요일 새벽 중에 아마 쇼커버링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돼서 떴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 테슬라 상하이 공장 생산 부분도 제가 미리 다 알려드렸죠. 이런 거 영상 만들면 댓글에 하도 욕을 해서 제가 영상 안 만들고 그냥 살짝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 나오죠. 그리고 주가 막 뜨고 제가 말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나오죠. 그리고 아래장 막판에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 왜 그런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클라이언트 이 포트폴리오 변경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포트폴리오가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된 쪽이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형 유튜버들이 이제 제가 알려드린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우주, 천문학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생기고 있어요. 뭐 제 강의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불로 셧다운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올 11월경에 시진핑 3년임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언제 느끼냐?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약간의 몰핀이 주입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진핑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임이 되는 11월경에 지금부터 중국의 경제를 계속 좋게 할 확률이 있습니까? 힘듭니다. 미국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상황 속에서 중국의 인민들이 살기 위한 봉기나 투쟁 이런 것들을 하면 그때 몰핀을 조금씩 주입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경제가 절대로 한 번에 확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 11월경이면 한 6월이나 7월경부터 중국 경제가 갑자기 확 좋아질 것이고 그전에는 중국 인민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킬 때마다 조금씩 몰피를 놔주면서 공포를 주게 됩니다. 이제 뉴스에 나오죠. 중국이 봉쇄가 되었지만 공장은 돌아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식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낚시하는 방법.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장충에도 계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룸버그 무료로 보는 법, 파이어폭스를 이용해서 여러분 안드로이드 기반 체제 그거 제가 다 만들어서 무료로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시고 계속 하시면 돼요. 노트북으로도 할 수가 있고 신화통신 중국 자료 추출 방법 신화통신 글로벌 타임스 자료를 보시면 된다. 전세계 러시아어 뭐 언어 상관없이 이제는 번역이 거의 90% 정도 완벽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제 방송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세상의 이치를 깨닫도록 저는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면 대형 유튜버들 아니면 환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후행적 보고 안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니까 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자, 추가적으로 자료 하나 또 중국 관련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신화통신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어떤 내용이다. 하지만 그런 것 따위는 앞으로 있어 보이는 그런 실속 없는 행위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번역기를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주식을 못하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지 이 세상 모든 거는 여러분 노력하에 잠만 안 자고 세상을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점 하이라이트 이렇게 있죠. 신화통신 자료.
제일 상단에 리크창 국무원 집행회의를 주재하여 소비 촉진과 뭐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이 부분. 이게 핵심이에요. 소비 촉진. 그러면 중국 소비 관련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13일 근거리 원거리 거래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쭉 나와 있죠. 요식업, 소매, 관광, 민간, 항공 쭉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5G 사물 인터넷 부분을 가속화한다. 맞죠? 본격적으로 이제는 중국 관련주가 뜰 시기입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멋지죠? 그럼 이 뉴스 언제 나올까요? 블룸버그에 아마 오늘 밤쯤에는 블룸버그에서 이 뉴스를 띄우겠죠. 주가를 띄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 뉴스와 연관되는 미국에 나오는 지금 사회 현상이 뭐냐면 미국의 그 계란 파동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계란. 그러니까 조류 독감 관련 문제로 인해서 그 신선한 계란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대요. 그래서 계란 가격이 엄청나게 앞으로 올라갈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기 그리고 글로벌 타임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병원에 들어가는 그 기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일주일로 단축했다. 일주일로.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퇴원 환자가 나오겠죠. 즉 주가는 앞으로 더 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링크 걸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즉 중국의 내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 뒤늦게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은 오히려 작년 1분기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졌다. 맞죠? 그 부분도 후행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죠. 최소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관련 자료를 서치해보니까 프랑스 대통령 후보 르펜이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영토라고 이렇게 극단주의적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발 트럼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 후보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영향성도 다 제가 미리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월 13일 저녁 6시 45분 기준 이 뉴스를 보면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을 이용한 원격 시스템으로 협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어떤 말을 했죠? 우선 이번 전쟁의 핵심은 푸틴의 가치관을 알아야 된다. 푸틴의 가족 내력을 알아야 된다. 그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다 드렸죠. 어떤 말을 했냐? 푸틴이 러시아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요리사였어요. 레닌과 스탈린의 요리사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싹 쓸어버린다고 했죠. 싹. 왜? 싹 쓸어버린다고 했죠. 왜 그러냐? 인류 요리사는 절대로 재료를 두 번 쓰지를 않습니다. 항상 신선한 재료, 그리고 요리 한 번을 했을 때 실패한 요리는 어떻게 하죠?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노사이드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푸틴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피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한 대가 지났기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라는 그런 나라를 정확하게 새로운 요리라 생각하고 깔끔하게 제도 정비를 하는 겁니다. 완전 폭발을 시켜버리고 깔끔하게 다시 도시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바스는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돈바스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그때 휴전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최소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먼저 자료 가져와서 미래를 알려드렸죠. 마리우폴 나오고 돈바스 어떻고 막 결국에는 제 말대로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돈바스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JP 모건 관련도 다 말씀을 드렸죠. 실적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왜 그러냐? 은행 관련주는 경기가 좋으면서 금리가 올라가야 은행 관련주는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작년 11월 달에 강의 다 했습니다. 은행 관련주는 어떻게 투자하는 거다. 무식하게 금리 올라간다고 은행 관련주 투자하시면 쌍꺼풀 터집니다. 핵심은 은행 관련주 투자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자를 잘 낼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연체율. 저도 금융권에 있었지만은 은행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는 연체 일주일 고객들이 연체를 일주일 정도만 하고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을 할 때 수익은 급등을 합니다. 하지만 연체 2주 차부터 연체되는 그런 연체율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대손 충당금이 급등하기 때문에 장사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JP모건 관련주가 그리고 금융 관련주가 왜 최종 퍼가 낮게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 관련주는 언제 폭등하냐? 이제 앞으로 폭등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 인플레 현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소 2달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2달 정도 뒤면 확실하게 긍정적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긍정적 인플레이션, 중국 관련 그 코로나 봉쇄도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센티멘탈 분석으로 인하면 벌써 우리 뇌 속에서는 점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그렇게 큰 반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고점이 지난 거죠.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최근 30년물, 그 다음에 10년물, 그것도 미리 다 강의를 했습니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10년물과 30년물 금리 차트를 보시고 꼭지점을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것도 다 강의했습니다. 채권금리 조금 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중국이 봉쇄 완화가 이제 서서히 풀립니다. 서서히. 반도체 관련주도 제가 계속 저가다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웬만하면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래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쌀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밀을 안 먹어도 죽고. 산업의 쌀은 반도체입니다. 이 쌀이 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그렇게 퍼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일명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라이브 레이너드 관련 발언도 다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채찍이다. 채찍. 자본가가 노예를 다룰 때 채찍. 노예들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봉기를 일으키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채찍을 들고 한 대 찰싹 때립니다. 앞에. 맨 선두에 나와서 주장하는 노예를 상대로 채찍을 한번 찰싹 때립니다. 노예 대장만 한 대 때리면 나머지 졸속들은 그냥 다 겁을 먹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그 채찍을 때리고 나서 자본가들은 뭘 합니까? 먹을 것을 줍니다. 일명 참을 주죠. 참. 저도 골프장에서 알바를 하지만 참을 주더라고요. 김밥을 주더라고요. 오전
오전과 오후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오전은 잡초 뽑고 뭐 그런 게 물건 나르고 그런 게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오후가 되면 겁나게 힘듭니다. 오히려 오후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체력 인계점이 이제 꺾이기 때문에 오후에 일하는 2시간, 3시간이 겁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때 관리자들이 와서 확인도 많이 합니다. 솔직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봐요. 왜? 나태해질 걸 아니까. 그게 일명 채찍 효과죠. 채찍 효과. 그리고 나태해져 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면 참을 주더라고요. 김밥. 예? 김밥을 주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아 이거는 라이플레이너다. 라이플레이너가 김밥을 준 거예요. 그게 뭐죠? 5월 달에 긴축 안 됐는데 한 달 연기돼서 6월이잖아요. 6월. 그 김밥을 왜 주겠습니까? 시장을 바로 죽일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파월의 가치관을 알아야 된다. 파월은 폴 볼커 식의 정책을 결국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하지만 파월이 우선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금리도 올리고 그 다음에 경제도 살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먹힙니다.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안 먹힙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것이 뭐냐? 당장은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버블은 언제 터지냐? 내년 1분기에 터집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